자, 이제 10장 기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에 기둥 이제 보시면은 먼저 정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축방향 압축에 저항하는 부재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둥에 대한 정의는 뭐 간단히 다 기억을 잘 하시라고 보고, 일단 그 기둥에 대한 어떤 형태부터 이제 어떤 종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단면을 갖고 있는 부재에 이런 부재 길이 방향에 대한 어떤 압축에 저항하는 부재를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횡단면에 길이 방향의 어떤 압축에 저항하는 부재 기둥이라고 했는데, 힘과 저항하는 어떤 단면 관계를 보게 되면 이 작용하중은 면에 수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작용하중과 저항한 단면이 수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재 단면에 유발되는 응력은 뭐 가지고 계산될까요? 결국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수직 응력은 A분의 P라는 관계 가지고 고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러한 부재가 길이가 L이고 이때 면적이 A. 물론 이때 재료 자체의 어떤 한계 응력 값이 뭐 시그마 A라고 줄까요? 물론 뭐 시그마 Y라고 하면 항공 강도를 두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럼 결국 이러한 어떤 재료를 갖는, 이러한 면적을 갖는 부재가 하중 P를 받는다라고 치면, 이 하중 P가 만약에 미지수라고 치면 얼마까지 하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안전한 상태의 어떤 설계가 된다라고 치면 결국 부재 외력에서 단면에 유발되는 응력은 A분의 P라는 관계 가지고 고려를 하는데, 이 관계가 무엇보다 재료 자체 한경력 값인 시그마 A보다 작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하중 P는 얼마까지 하중을 받을 수 있느냐면, 결국 시그마 A의 면적을 곱한 것이 하중 P보다 크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면, 하중은 이 크기까지 받으면 단면에 유발되는 응력이 시그마 A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하중으로서 고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재 단면이 어떤 부재 길이가 이거 L만큼이 아니라 만약 이거보다 더 큰 길이를 갖고 있다라고 치면 어떨까요? 이것만큼의 추가 길이가 있다라고 치면. 과연 이럴 경우에도 이 재료가 받을 수 있는 한계 응력 값은, 한계 하중은 P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얘기죠. 결국 지금 우리가 이 부재가 받을 수 있는 하중 P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로부터 고려를 했는데, 물론 이 관계식은 앞서 언급이 되어진 이러한 형태식, 이미 부재 단면에 유발되어진 응력은 A분의 P고, 재료 자체 한계 응력 값인 시그마 A, 이 값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등호 관계가 부등호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런 하중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부재가 짧거나 길거나 간에 주어진 부재의 어떤 횡단 면적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부재 단면에 유발되어 있는 응력은 A분의 P고, 이 허용력과 비교를 하게 되면 하중은 P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때 이 부동 관계를 설정을 했을 때 요거는 이제 하중 P에서 실제 부재 단면에 유발되는 응력이지만, 요거는 재료 자체 한계 응력을 나타내는 어떤 강도를 나타내는 값이죠. 근데 이 한계 응력 값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 값을 얻게 되었나? 그냥 뭐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한 개념을 따르게 되면 재료에 대한 어떤 한계값, 이게 강제라고 치면 뭐 시그마 Y라고 둡시다. 이런 어떤 재료의 강도를 나타내는 값들은 일반적으로 일축 방향에 대한 인장 또는 압축 시험을 통해서 얻어낸 강도 값들로서 부재 단면에 유발되는 응력이 이 값 도달했을 때 파괴 양상은 이와 같이 압축을 받는다고 치면 힘을 주는 방향은 줄어들 것이고 교축 방향으로는 벌어지면서 어떤 파쇄에 의한 어떤 부재가 페일러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재가 이처럼 길게 되면 이것이 주는 힘 방향으로 부재가 줄어들면서 교축 방향으로 부재가 늘어나면서 터져나가는 어떤 그런 부재 파괴가 예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처럼 어떤 면적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기둥은 특이하게도 힘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휘어지는 그러한 변형, 어떤 거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라고 치면, 이와 같이 보라고 치면, 즉 부재 길이 방향에 대해서 횡방향 하중에 저항하는 부재를 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방향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재 절전 변이가 힘이 제한된 방향으로 변이가 유발된다는 것은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의 구조물에서는 하중이 이처럼 축 방향으로 존재하는데 이 절점이 하중 제하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변이가 유발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상이 바로 보아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힘준 방향으로 물체의 어떤 움직임만 생겼어야 되는데 실제 구조물에서는 이 방향 힘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형이 어떤 절점의 이동이 생겼다는 얘기는 결국 이러한 현상은 어떤 수학적으로라든지 어떤 그렇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특히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좌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과연 이런 단면 형태에 대해서
부재 길이가 계속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항상 우리가 이 단면에 유발되는 응력은 A분의 P라고 하는 관계 가지고 고려를 하는데 이 응력 관계가 항상 재료 자체의 어떤 한계 응력을 나타내주는 이 시그마 Y값 이것과 비교를 해서 작다라고 하는 어떤 부동관계 설정이 될 때까지 하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시그마 Y라고 하는 것은 만약 부재가 짧다라고 치면 물론 하중 어떤 A분의 P 관계가 이 값 도달했을 때 오징어처럼 떡이든 깨져나온 어떤 그런 거동이 생길 수 있지만 이처럼 부재가 길게 되면 어떠한 거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힘준 방향에 대한 어떤 부재 변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효축 방향으로 이와 같이 휘어지는 좌굴 거동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좌굴이 유발되어질 때 이 부재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이 아닌 다른 또 다른 어떤 값을 갖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재의 강도가 똑같은 재료 가지고 작용 하중에 대한 저항 면적은 똑같은 상태라 하더라도 길이 값에 따라서 부재의 강도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재를 갖다 우리는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로축을 갖다가 한계 응력 값이라고 어떤 응력을 나타내는 축이라고 두고 이 축을 갖다가 길이축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물론 이건 이제 길이축이 아니라 이 길이를 갖다가 어떤 작용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단면의 어떤 두께를 대변해주는 값인 2차 회전 방향으로 나누어준 값을 갖다 일반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여기 2차 회전 방향은 물론 이제 최소 단면 2차 회전 방향이 돼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만한 어떤 단면을 갖는 이런 길이를 갖는 기둥 부재가 있고 이만한 단면을 갖는 이만큼 긴 부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부재가 보다 더 휘어지는 거동이 일어난다고 치면 즉 오징어처럼 시그마 Y값 도달해서 이렇게 프랙처 파쇄해서 깨져나가는 거동이 아니라 좌굴 거동이 생긴다라고 치면 어느 것이 더 작은 값은 먼저 휘어질까요? 무조건 부재가 길다고 먼저 휘어지는 건 아니죠. 보다시피 부재는 요놈이 더 길지만 부재의 어떤 단면 형태를 고려하게 되면 이 단면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재는 무조건 길이가 길면 빨리 휘어지는 어떤 좌굴 거동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가는 면, 그러니까 빼빼한 형태가 되면 이런 것을 또 이제 한자말로 이제 세장하다 하는데 그래서 부재가 무조건 길다고 빨리 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단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길이 값이 얼마만큼 긴가 즉 이를 갖다 우리는 이제 세장비라고 하는 형태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길이 값에 대해서 어떤 단면의 두께 값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호리호리한가 얼마만큼 세장한가에 따라 가지고 빨리 휘어지는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갖다 우리는 전체 부재 길이를 갖다가 2차 회전 방향을 나누어준 이것을 람다라고 하는 첨자로 표현을 하며 이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장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렌더니스 레시오. 그래서 얇은 정도를 나타내는 어떤 부재 길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압축을 받는 부재의 어떤 파괴 양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솔리드 멤버라고 치게 되면 먼저 어떤 파괴가 생길 수 있어요? A분의 P라고 하는 그 재료 자체의 어떤 한계를 나타내는 강도 시그마 Y값 같은 경우 그 값에 도달해서 부재가 옆으로 길이 방향을 줄어들고 옆으로 터져나가면서 깨져나가는 어떤 프랙처, 파쇄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그런 파괴가 생길 때에는 면적값과 어떤 관계가 어떤 그 강도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부재 길이값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부재 길이값과는 관계가 없이 부재의 강도는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면적은 하나 정해져 있는데 부재가 길면 길수록 어떤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면 휘어져서 깨져나가는 어떤 그러한 거동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바로 이 길이값과 단면의 어떤 2차 회전방향을 고려해준 세장비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형태로 이 부재의 강도가 달리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좌굴 거동이 생길 경우에는 이 부재의 강도가 재료와 면적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길이에 따라서 휘어져서 깨져나갈 때 이 부재가 버텨주는 최대 강도가 변하게 되는데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그 부재가 버텨주는 최대 응력과 어떤 세장비 관계로 플로팅을 하게 되면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더란 얘기죠. 결국 부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부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강도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처럼 어떤 하나의 부재 길이 값이 정해졌다라고 치면 이 부재 길이 값은 이렇게 어떤 부재가 오징어처럼 팍 납작해서 깨져나갈 때 어떤 강도와 어떤 활처럼 확 휘어져서 깨져나갈 때 강도 각각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부재 강도를 가질 수 있는데 이미 이 값 도달하게 되면 부재는 오징어처럼 납작해서 깨져나갔기 때문에 활처럼 휘어져서 깨져나갈 때 어떤 값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오히려 활처럼 휘어져서 좌굴 거동이 생기기 위해 가지고는 보다 큰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거동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재가 상당히 짧은데 이런 짧은 부재 기둥을 갖다가 활처럼 휘게 만든다? 힘들 거란 얘기겠죠. 물론 이론적으로 그러한 값을 갖다가 연산은 산정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들은 의미가 없는 그러한 값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처럼 어떤 부재가 어느 정도 세장비가 긴 경우라고 치면 이제는 어때요? 물론 이런 길이값에 대해서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어떤 값은 이런 두 개의 값이 있는데 물론 요 어떤 곡선의 어떤 한 점점이라고 하는 것은 휘어질 때의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요 값은 오징어처럼 퍽 납작해서 깨져나갈 때의 어떤 강도다 그죠? 근데 부재가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는 오징어처럼 납작해서 깨져나가는 경우의 어떤 값보다도 활처럼 휘어져서 좌굴고동이 생겨서 깨져나갈 때 값이 어때요? 먼저 유발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떤 기둥에 대해서 깨져나가는 양상을 보게 되면 오징어처럼 한기역력값 도달해서 퍽 떡이 돼서 깨져나가는 경우와 활처럼 깨져나가는 경우를 갖다가 따로따로 고려할 수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기둥이 하중을 받다 깨져나가는 거동은 둘 중에 하나 먼저 작은 값 도달해서 깨질 수 있는 거동이 먼저 유발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이 그래프에서 위에 있는 값들은 실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동에 대한 값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갖다가 다 치우게 되면 결국 기둥이라는 부재가 버틸 수 있는 최대 강도는 이런 어떤 그래프로서 제시가 되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낸 이 그래프의 의미는 뭐다? 부재의 어떤 치수에 따라서 기둥이라고 하는 부재는 치수의 길이값에 따라 가지고 그 강도가 각각 틀려질 수가 있는데 그 길이값에 따른 기둥이라는 부재의 어떤 강도를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재료가 오징어처럼 납작해서 깨져나갈 때 값을 나타내주는 값으로서 이 범주 안에 존재하는 길이값을 갖는다라고 치면 부재는 휘어지는 거동이 안 생긴다는 얘기다 그죠? 상대적으로 부재가 어떻다? 짧다라는 경우에 이런 거동이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기둥 우리는 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보다 길이값이 이때의 세장비보다도 길이값이 더 긴 경우라고 치면 오징어처럼 납작해서 깨져나가는 경우의 거동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선적으로 활처럼 휘어질 때 활처럼 휘어져서 깨져나갈 때 어떤 강도에 지배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부재가 비교적 긴 부재라는 얘기니까 이러한 경우가 우리는 장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의 압축 부재에 있어가지고 그 부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하중을 고려하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재료 자체가 한경력값에 도달해서 이 값이 깨져나갈 것인지 또는 오징어처럼 휘어져서 활처럼 휘어져서 깨져나갈 때 값을 지배받을 것인지 결국 기둥에 대한 어떤 파괴 양상이 이러한 값에 도달해서 깨져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활처럼 휘어져서 깨져나가는 어떤 값을 지배받는 경우가 있는데 보다시피 이때의 강도 값은 이런 어떤 함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보다시피 이때 깨져나갈 때 강도들은 이 람다라고 하는 즉 부재 길이 값에 대해서 어떤 반비례 형태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값을 갖다 우리는 휘어져서 깨져나갈 때 어떤 부재 기둥의 강도라고 해서 첨자로 CR이라고 하는 첨자를 쓰는데 이 CR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리티컬 임계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처럼 휘어져서 깨져나갈 때 부재의 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이 값과 활처럼 휘어질 때의 값, 이 둘 중에서 작은 것보다도 부재담에 유발되어지는 응력값이 작아야 부재는 안전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둥의 어떤 페일러 모드는 크게 이런 솔리드 멤버라고 치면 파쇄에 의해서 그 다음 좌구로에 의해서 이때 각각 그 강도들은 파쇄에 의한 값은 시그마의 값으로서 길이값과 관계없는 상수값이지만 어떤 좌구로에 대한 값은 길이값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때 부재의 강도는 길이값에 대한 어떤 함수 형태로 제시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갖다 설명을 드렸는데 기둥이 깨질 때 파괴 양상은 시그마 Y값, 그 다음에 이런 곡선상이 지배받는 시그마 CR값 이 두 개 값보다도 더 작은 상태의 어떤 부재담에 유발된 응력 A분의 P가 결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고려하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사항은 이런 전반적인 어떤 내용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고 어떤 식들을 갖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 단주와 장주에 대한 얘기들인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치면 이 단주에 대한 얘기들은 응력 계산을 하는데 강도는 뭐에 지배받는다? 이미 단주라고 설정을 했다는 얘기는 파괴 양상은 프랙처 파쇄에서 깨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응력값은 최대 강도는 뭐 한경력값이 될 텐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단면의 응력,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단면이 유발되는 응력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응력 계산은 그냥 A분의 P라고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문제는 우리가 A분의 P라고 하는 식을 썼을 때는 하중이 어디에 작용할 때? 도심에 작용한다는 전제가 서야 A분의 P라는 관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작용력과 저항한 다음에 수직 관계에 놓였을 때 하중이 도심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치면 그 응력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외력의 응력을 갖다가 그래서 편심이 있는 수직 하중에 대해서 단면 응력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로 일반적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장주에 대해서 바로 길이값에 따라서 부재의 강도가 어때요? 물론 이거는 이제 외력에서 단면 유발되는 응력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길이값에 따른 부재의 어떤 강도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강도는 뭐에 지배를 받게 되냐면은 어떤 재료 자체의 어떤 성질, 그 다음
어떤 단면의 길이값, 어떤 그러니까 기하급 치수, 그 다음 그 부재를 갖다가 구속하는 어떤 경계 조건, 이런 것들을 관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는 어떤 첨자가 하나 나옵니다. K라고 하는. 물론 이것이 이제 경계 조건과 관련이 있는 값으로서 이 K라고 하는 Effective Range Factor, 그러니까 그 유효 길이 계수값, 요 값을 갖다 어떻게 고려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갖다 이제 문제로 나올 테니까 그 관계에 중점을 맞추셔가지고 고려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